MySQL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MySQL은 MySQL AB사에서 1995년 5월 첫 버전을 발표하였으며 2000년도 오픈소스가 되었고 GPL 조건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MySQL AB 룰선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인수하여 MySQL은 이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로 귀속되었으나 2010년 오라클의 인수합병됨에 따라 MySQL 권리는 오라클로 귀속되었습니다. 현재 MySQL은 Qt와 같이 이중 라이센스, GPL, 그리고 상용 라이센스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DB 엔진에서 제공하는 DBMS 랭킹을 보면 MySQL이 전 세계적으로 랭크 2로 현재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MySQL은 버전에 따라 제법 릴리즈도 되고 있고 조금 아쉽지만 DB 랭크에서는 버전별 랭크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MySQL 8.0과 5.0에 대해 MySQL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벤치마크 정보로 버전별 기능을 보고 성능 분석된 데이터입니다. MySQL 8.0부터 내림차순 인덱스를 지원함에 따라 읽기 성능에서 크게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레드 수가 증가하면 8.0에서 효율이 더 좋아지고 InnoDB 또한 스레드 수가 증가하면 MySQL 8.0의 성능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0은 부하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서는 유리하며 서비스 민감도가 크지 않고 스키마 변경이 잦은 서비스 환경에서는 8.0이 훨씬 유리합니다. MySQL 버전별 성능과 릴리즈 되는 현황을 보면 MySQL 5.6은 21년 1월에 마지막으로 릴리즈 되었습니다. 그리고 MySQL 5.7 버전은 현재도 계속 릴리즈가 되고 있으며 주로 버그픽스 잡는 부분으로 릴리즈가 되고 있습니다. 성능으로 보자면 5.7이 5.6보다 2에서 3배의 퍼포먼스가 더 좋다고 하고 MySQL 8.0이 5.7보단 30에서 40% 성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KT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DB 상품은 MySQL, 마리아DB 외에도 티베로나 몽고DB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MySQL과 마리아DB, 클라우드 존별, 버전별로 제공되고 있는 현황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KT 클라우드와 공공 클라우드는 고객사 유형별로 크게 두 가지의 클라우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택 기반의 G1, G2 존과 오픈 스택 기반의 D1 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T 클라우드에서는 마리아DB는 10.0상 버전, 그리고 MySQL은 5점대 버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22년 9월에는 MySQL 8.0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MySQL 5.1 버전은 신규 생성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있고 기존에 사용 중인 고객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일 소개드리는 MySQL 5.6 버전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8.0 대비 퍼포먼스가 낮은데 굳이 필요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KT 클라우드에서 사용 편의성을 위해 제공되는 설치 프로세스는 다른 버전과 유사하고요. 기존 웹 시스템의 MySQL 5.0 버전도 운영 중인 고객사가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고 아직 사용 중인 고객도 많아서 현재는 5.6 버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KT 클라우드 DB는 저희 콘솔 UI를 통해서 쉽게 구성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UI를 통해 DB 접속 IP를 관리하거나 MySQL 컨피그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파라미터, DB 특성에 맞는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리플리케이션과 오토 페일러버 및 이중화 자동 구성 관련 추가 옵션 비용 없이 고객님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DB를 직접 구축한다고 하면 VM을 생성하고 데이터 디스크를 추가, 그리고 마운트 작업을 해주셔야 하고 이후에 접속 관련 포트 관리부터 MySQL 설치 및 설정 등 생각보다 많은 과정이 발생되는데요. KT 클라우드 디바스를 통해 보다 쉽게 구성하여 바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KT 클라우드 DB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하면 아래처럼 두 가지 안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KT 클라우드 내 서버 VM에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디바스 서비스를 사용해서 하나의 플랫폼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옆에 있는 거는 디바스 서비스만 사용하고 물리적인 서버와 웹, 와스는 로컬 서버나 별도 환경을 구축하여 연동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 두 번째 안을 쓰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일반 공중망을 타고 사용되는 것은 좋은 구조가 아니므로 대부분 첫 번째 구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KT 클라우드 DB 서버는 루트 VM 내 MySQL 서비스가 설치되고 데이터 볼륨을 추가, 구축, 연결하여 해당 볼륨에 DB 관련 데이터가 저장되게 됩니다. 파라미터 그룹, 백업, 스케일업, 접근 제어 크게 4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라미터 그룹의 경우 MySQL을 튜닝하는 컨피그나 로그 및 기타 설정이 필요한 항목들을 모두 파라미터로 추출하여 콘솔 웹에서 파라미터 셋을 구성 및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백업은 특정 일과 특정 시간에 맞게 데이터 디스크를 스냅샷을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특정 IP에서만 DB 서브로 접근이 관리되는 기능을 접근 제어 기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T 클라우드 디바스 상품은 버전은 MariaDB 10.03, MySQL은 5.5, 5.6 버전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컴퓨팅 사양은 1코어 1기가부터 16코어 62기가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형 고객의 경우는 별도로 협의를 하면 하이 메모리 수작업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디스크의 볼륨 사이즈는 다음과 같으며 백업 같은 경우는 최소 하루부터 최대 7일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MySQL 버전별 주요 기능을 소개하자면 모든 버전에서는 싱글 인스턴스 생성이 가능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생성되면 MySQL이 설치된 루트 VM과 데이터를 별도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디스크로 구성됩니다. MySQL 초기 튜닝이나 설정들에 대해서 파라미터 그룹을 관리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ySQL 설정하는 모든 파라미터들은 그룹 단위로 지정해서 저장, 관리, 그리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파라미터의 경우 MySQL을 초기 구축할 때 확보되어야 하는 메모리 크기와 관련된 파라미터들입니다. 해당 파라미터 중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맥스 커넥션인데요. 해당 파라미터의 메모리 검증은 MySQL 메모리 컬큘레이터에서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맥스 커넥션이 151일 때에는 최소 2기가 정도의 메모리만 확보되면 충분히 MySQL을 구축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보는데요. 만약 이 맥스 커넥션을 600으로 수치만 변경해 보자면 최소 메모리가 5기가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로그를 관리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슬로우 쿼리 로그부터 제너럴 로그 설정까지 파라미터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이 생성된 로그 파일은 테크센터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추출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로그 삭제 주기도 설정을 해야 하지만 만약에 앞서 설명드린 백업 기능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저희가 백업 수행 완료 후 관련 로그는 바로 삭제 처리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백업 작업 시, 백업 수행 시 저장되어 있는 로그 파일도 같이 백업되기 때문에 백업 완료 후에는 관련 로그가 삭제됩니다. 이 서버를 접근 관리하기 위해 그룹을 생성하고 해당 그룹에 여러 IP를 입력하여 적용 가능하며 여러 개의 접근 제어 그룹을 DB 서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모니터링은 KT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 제공되는 기능인데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와치 같은 경우는 스택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모니터링 항목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DB 모니터링의 관리에 필요한 예를 들어 DB 커넥션 정보 등은 별도로 저희가 추출하여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람 설정하는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니터링 알람을 통해서 데이터 볼륨 사용량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에
콘솔을 통해 데이터 용량 증설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볼륨 하드 타입은 콘솔을 통해 증설이 가능하고 SSD 타입 같은 경우는 저희 테크센터로 접수해 주시면 수작업 증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번 증설한 데이터 볼륨은 감설이 불가능합니다. 앞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기존에 사용 중인 80기가를 300기가로 증설하는 것은 콘솔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SSD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콘솔보다는 테크센터로 수작업을 요청해 주시면 증설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설된, 예를 들어 시작이 300기가로 시작되는 데이터 볼륨을 감설에 대한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서버 스펙 변경입니다. CPU와 메모리는 스케일업, 다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 DB 커넥션이 증가될 때에는 메모리와 CPU 증설을 진행할 수 있고, 반대로 최초 설계보다 고객 인입이 적을 경우에는 스케일 다운이 있습니다. 백업의 경우 데이터 디스크를 매일 백업해 두었다가 필요한 시점에 DB 인스턴스를 생성, 복구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백업을 설정할 때에는 매일 특정 시간에 백업을 설정하게 되면 매일매일 수행하게 됩니다. 백업한 스냅샷은 하루에서 최대 7일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복원이 필요한 경우 보관되어 있는 스냅샷을 복구하게 되면 해당 시점에 복구 DB 인스턴스가 새로 생기게 되고요. 구 서버와 비교해 가면서 데이터 복구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DB 리플리케이션 구조를 현재는 MySQL 5.5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5.5와 5.6 버전에서는 단일 존에서 리플리케이션 구조 생성이 가능합니다. 두 개의 다른 존에서는 리플리케이션 구조 생성이 가능한 거 MySQL 5.5에서 제공합니다. 해당 리플리케이션은 다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복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MySQL 5.6 버전에서 제공하는 이중화는 마스터 노드 장애가 발생되면 자동으로 슬레이브를 마스터로 절제하여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 설명드린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ySQL 5.5와 5.6 버전 모두 다 하나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인스턴스가 생성되면 하나의 사설 IP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의 인스턴스 생성 후 버전에 맞게 리플리케이션이나 이중화 구성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인프라 레벨에 따라 VM 페일오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ySQL 5.5에서 제공하는 리플리케이션이 구축되면 총 2개의 인스턴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앞서 소개드린 싱글 인스턴스를 사용 중인 고객이라면 1개의 인스턴스가 추가로 생성되게 됩니다. 마스터의 인스턴스는 리드 라이트 작업을 수행하고 슬레이브 인스턴스는 리드 기능만 제공합니다. 데이터에 읽는 쿼리가 많은 서비스에게는 적합한 구조입니다. 만약 마스터 인스턴스가 장애가 발생이 되면 해소되기 전까지는 라이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MySQL의 5.6 이중화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리플리케이션 구조와 동일하게 2개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VIP가 하나 더 추가 생성됩니다. 이중화 구조에서는 마스터 인스턴스를 프라이머리 DB, 슬레이브 DB를 세컨더리 DB로 부릅니다. 프라이머리 DB는 VIP를 호출하게 되면 리드 라이트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컨더리 DB는 리드 기능을 제공하는 부하 분산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프라이머리 장애가 발생되면 절체 이후에 서비스는 끊김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라이머리 DB는 펄티 상태로 전환되어 사용할 수 없지만 바로 바라보고 있는 VIP는 세컨더리로 전달되게 되고 이때 세컨더리 DB가 프라이머리 DB로 승격하게 됩니다. 프라이머리 DB, 즉 마스터 DB를 사용하기 위해 VIP를 바라보게 되면 절체 이후에도 끊김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때 장애가 발생된 펄티 상태의 인스턴스는 장애 복구 이후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스페어 상태로 한 번 더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세컨더리 DB로 승격되게 됩니다. 대기 상태의 DB는 말 그대로 장애는 복구되고 대기 모드라서 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더 프로모션을 해서 세컨더리를 승격된다면 이때는 세컨더리 인스턴스에 맞는
리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세컨더리 DB를 한 번 더 승격하게 된다면 VIP만 이동하기 때문에 세컨더리 DB는 프라이머리 DB로, 그리고 반대로 프라이머리 DB는 세컨더리로 전환. 네, 기존 DB 서버를 올려야 했었다면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플리케이션 MySQL을 설치하고 네트워크 설정까지 했다면 클라우드의 MySQL은 웹 콘솔을 통해 쉽게 구축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별 DB 사용에 맞게 구축은 해야 하지만 싱글 인스턴스부터 이중화 기능을 제공하는 리플리케이션이나 프라이머리, 세컨더리와 같은 이중화 구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MySQL 서비스를 이용 중에 CPU와 메모리 그리고 용량 변경이 가능합니다. CPU와 메모리 같은 경우는 증설과 감설 모두 가능하고 데이터의 용량을 변경할 때에는 증설만 가능합니다. KT 클라우드를 통해 MySQL을 구축해야 한다면 첫 번째로 DB의 파라미터를 설정해야 합니다. 콘솔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성을 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한번 적용 이후 파라미터를 수정하여 교체도 가능합니다. 이때 최대 메모리 사양을 검증해보고 해당 사양에 맞게 MySQL 서버를 구축하면 됩니다. 구축이 완료되면 접근 제어를 통해 내 외부 접속이 가능하도록 IP를 설정하고 해당 DB 인스턴스에 적용해주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DB 서비스는 모니터링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혹시 모를 장애 상황을 대비하고자 모니터링 값에 인계치를 설정하고 인계치 값이 넘어가게 되면 알림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형태에 맞게 DB를 읽어드리는 리플리케이션 구조로, 만약에 서비스가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사용이 필요하다면 이중화 구조로 구성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KT 클라우드의 DBAS for MySQL 이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